나훈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충분한 시간과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수경과의 결혼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언제나 헌신적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을 돌며 끊임없이 공연하고 투어를 다니며 눈부신 음악 경력을 쌓은 탓에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는 2020년 KBS 1TV 가요 무대에서 드물게 자신의 딸이 왜 학교 공연에 가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질문은 비록 악의는 없었지만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목을 받는 것이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소박한 순간을 앗아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슬픔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숙희, 김지미, 정수경과의 세 번의 결혼은 모두 이혼으로 끝났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2016년 정수경과의 이혼은 큰 충격이었다. 그는 특히 아이들이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집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삶에서 부양함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려고 노력하지만 자녀들이 자신의 가까움 없이 자란 세월을 생각하면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혼자 앉아 종이학 같은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정말 좋은 아버지인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나훈아의 슬픔 역시 명예의 압박과 연관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슈퍼스타로서 그는 끊임없이 완벽함에 대한 기대에 직면했습니다. 2008년 그는 일본 갱단에 의해 거세당했다는 소문을 부인하기 위해 생방송 중에 바지를 내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로 인해 비난의 초점이 됐다. 그는 케이시 러쉬와의 인터뷰에서 비판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청중이 자신을 예전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에 화가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슬픔은 조용했지만 그의 여정의 일부가 되었고 예술가로서의 이미지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서 균형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나훈아의 삶은 재능, 인내, 창의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 시절 부산에서 아주 일찍부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66년 그는 어린 나이 때문에 연예계에서 이용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나훈아라는 예명으로 가수로 데뷔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그는 서류의 나이를 속여 1950년이나 1951년생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의 공식 생년월일은 1947년이다. 데뷔 앨범 어머니를 찾아 천리길은 큰 인기를 끌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1970년대에 그는 곧 한국의 최고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큰 라이벌인 남진과 경쟁했습니다. 1970년대는 나훈아의 전성기였다. 홈타운 스테이션, 페이퍼 크레인, Right to Love with a Pencil과 같은 노래는 젊은이와 노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고전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1972년 그의 앨범 홈타운 스테이션은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이를 통해 그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며 그의 경력 동안 800곡이 넘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하면서도 감성적인 멜로디로 가사에 공감을 느낀 일반 근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케이시 러쉬에 따르면 그는 강력한 목소리와 매혹적인 퍼포먼스 스타일 덕분에 트로트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었다. 나훈아는 음악 활동 외에도 연기에도 도전했다. 그는 바람이 불면, 사랑받는 남자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해 자연스럽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는 노래처럼 연기에만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로맨틱하고 비극적인 요소가 강한 영화에서 그의 배역은 여전히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한 그는 가요 무대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꾸준히 옛 노래를 선보이며 트로트 음악의 전성기를 회상시켰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팝과 록 음악이 한국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트로트 음악은 점차 매력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나훈아 콘서트 라이브와 같은 앨범은 충성스러운 팬들에게는 호평을 받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젊은 아티스트들과 경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TV쇼에 출연해 새로운 노래가 주목받지 못하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느 날 그는 관객이 별로 없는 가운데 공연을 마친 뒤 분장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계속 연주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순간은 단지 실패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열린 온라인 콘서트 코리아 어게인에서 테스 형이라는 곡으로 수백만 시청자들을 눈물 흘리게 했다. 이 노래는 한국 국민의 고난을 기리기 위해 작곡한 것으로 깊은 의미가 담긴 헌사입니다. 그는 무대에 서서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가 선택한 길은 항상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훈아가 늘 갈망하는 업적은 단순한 상이나 기록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은 음악을 통해 청중에게 기쁨과 영감을 선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케이시 라쉬와의 인터뷰에서 청중들이 자신을 멜로디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스토리텔러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홈타운 스테이션과 페이퍼 크레인과 같은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사랑, 희망,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한 음악계에서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그는 트로트 음악이 단지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젊은 청중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2020년 그의 콘서트 코리아 어게인은 온라인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그가 대체 불가능한 아이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 무대에서 공연되는 날을 꿈꿉니다. 그는 나무위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을 책과 같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각 멜로디가 그의 여정을 담은 페이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업적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노련한 아티스트로서 종종 새로운 가수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트로트 음악의 정체성을 보존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는 불후의 명곡 등의 쇼에 출연해 젊은 가수들에게 진정한 감정을 담아 노래하는 방법을 멘토링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가수가 그에게 트로트 곡을 감정을 담아 부르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통과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조언은 간단하지만 심오하며 많은 예술가에게 지침이 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훈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은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아이들과 전처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돌아와 바닷가에 앉아 젊은 시절에 힘들었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비록 단순하지만 그런 순간을 그는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기 때문입니다. 나훈에게 사랑과 결혼은 기복이 심한 여정이다. 그는 3번 결혼했는데 그때마다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이수키와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감정적인 한 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에 만났고 두 사람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명성에 대한 압박과 바쁜 일정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혼했을 때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집을 마련해주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1976년부터 1982년까지 여배우 김지미와의 두 번째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보다 몇 살 연상의 스타 김지미는 강인하고 매력적인 여성이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그는 김지미가 자신을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함께 레스토랑을 열어 단순한 삶을 꿈꾸지만 그가 무대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이혼할 때 그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천만 원의 돈을 남겼습니다. 이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녀를 존중했고 대화 중에 그녀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가수 정수경 씨와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그의 가장 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정수경 씨는 달콤한 목소리와 온화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그의 어려운 시절에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에는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이 갈등은 정수경 씨가 1993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하와이로 이사하면서 시작됐고 두 사람은 떨어져 살게 됐다. 2007년에 그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12억 원의 재산 분할을 포함한 이혼은 한때 희망적이었던 관계에 대한 슬픈 끝이었습니다. 나훈아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느낌이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과거로 돌아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쓴 편지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저녁 같은 사소한 것들을 좋아하는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에서 종종 진심으로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데 마